네, 안녕하세요. 유민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원래 11기 때 하고 싶었던 다른 주제가 있었는데 그건 다음번 기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랑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했던 것 중에 뭘 할까 하다가 가장 최근에 했었던 자료를 그냥 한번 소개해야겠다 그러고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레이어 2의 동작 원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제가 매년 이러진 않았는데 올해는 한번 관심 있는 애들을 처음에 좀 적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이어 2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각각을 좀 어떤 상황인지 사실 제가 관심 있어 하는 건 각각이 어떤 원리로 좀 동작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봐보려고 그러고 이제 마침 레이어 2 가지고 얘기할 일이 있어서 좀 준비해 봤는데 뭐 이런 얘기보다는 사실 저는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동작 원리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레이어라고 보면 레이어는 사실 영어로 층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제 레이어 2면 사실 2층 같은 뜻으로 사실 2층을 레이어 2라고 사실 저희가 영어로 하진 않지만 2층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층이 있다는 건 사실 1층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1층은 레이어 1이라고 할 테고 당연히 2층은 레이어 2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냥 실존하는 것들로 보면 비트코인 쪽에서 보면 비트코인 갖고 있는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레이어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제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더리움 쪽으로 보면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레이어 1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이제 수많은 롤업 체인들을 이제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1층, 2층 뭐 이 비율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1층이 무너지면 2층은 사실 이제 의미가 없어지겠죠. 1층 건물이 있는데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1층이 폭파되면 2층도 당연히 무너지는 뭐 이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1과 2는 약간 이런 관계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어 2를 이해할 때 사실 이제 저는 레이어 2를 왜 레이어 2일까? 아니면 레이어 2와 다른 사이드 체인하고는 뭐가 다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때 이제 가장 쉽게 이해하게 된 게 딱 이런 느낌이네라고 이해하게 된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여서 비트코인 쪽에 그래서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를 보면 이제 레이어 2가 어떤 느낌인지 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그걸 좀 갖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건 불파스 10기에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그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 이제 동은이하고 연진이가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 이제 있죠. 그래서 동훈이가 연진이한테 매일 0.1 비트코인을 줘야 되는 상황을 이제 가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일 0.1 BTC를 주고 그리고 뭐 둘째 날도 주고 셋째 날도 0.1 비트코인을 전송할 텐데 사실 이더리움의 가스비가 높기로 악명이 높긴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수수료는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0.1 비트코인을 그냥 낼 때마다 수수료를 같이 내게 되죠. 그리고 이 수수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고 뭔가 좀 아까울 수 있는 나는 송금을 매일 꾸준히 하게 되는데 그 송금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한번 전송할 때마다 속도도 굉장히 느리죠. 한번 전송하고 나면 그게 펌펌되는데 뭐 빨라야 10분 정도가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비효율성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확장성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나온 게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이런 원리로 동작을 하는데 얘가 이제 멀티시그 지갑 이제 멀티시그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해요. 멀티시그 지갑이 하나 이제 등장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알고 계시다시피 멀티시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냥 비트코인
프로토콜 안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멀티시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멀티시그 기능을 만들려면 그걸 스마트 컨트랙트로 별도로 구현해야 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멀티시그 기능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활용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진이랑 동은이 같이 공유하고 있는 이제 2 오브 2 멀티시그 지갑을 하나 만듭니다. 2 오브 2라는 건 둘 다 승인을 해야 저 지갑에서 돈 뺄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동은이는 뭐 3비트코인이 있고 멀티시그 지갑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돈이 없고 이제 연진은 지갑에는 아직 돈이 하나도 없는 이 상태로 시작을 하는데 일단 맨 먼저 하는 건 동은의 지갑에서 멀티시그 지갑으로 이제 3비트코인을 이제 예치해 놓는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어 놔요. 그리고 반대로 그 멀티시그 지갑에서 동은의 지갑으로 다시 회수하는 이 트랜잭션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잭션은 아직 블록체인에 올리진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있다가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첫 번째로 하는 건 이 예치하는 트랜잭션, 동은의 지갑에서 이제 멀티시그 지갑으로 3비트코인을 넣는 예치하는 트랜잭션을 블록체인 위에 올립니다. 얘를 올리고 나면 이제 지갑 주소의 잔액이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동은의 지갑은 이제 제로가 되고 멀티시그 지갑에 3비트코인이 연진의 지갑엔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났으니까 이제 그대로 제로인 상태로 이제 되고 이걸 회수하는 트랜잭션은 여전히 블록체인에 올리진 않아요. 이것까지 올려버리면 사실 돈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걸 올리지 않은 상태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루가 지나면 이제 하루에 0.1 비트코인씩 주기로 했으니까 하루가 지나면 저 멀티시그 지갑에서 이제 저 멀티시그 지갑에 3비트코인이 있는데 그 중에 2.9 비트코인을 동은의 지갑으로 넣고 0.1 비트코인은 연진의 지갑으로 넣는 트랜잭션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블록체인에 올리진 않죠.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이 트랜잭션을 이제 다른 걸 또 만드는 거죠. 2.8은 동문의 지갑에 넣고 0.2는 연진의 지갑에 넣는 이런 트랜잭션을 만들고 여전히 이제 블록체인에 올리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이런 걸 반복하겠죠. 7일차가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2.3은 동문의 지갑에 들어가고 연진의 지갑은 0.7이 들어간 트랜잭션을 만들고 이건 블록체인에 올리지 않는 거죠. 여기서 계속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생각해 보면 뭔가 계속 돈이 가는 트랜잭션을 만들긴 하지만 그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오프체인 상에서만 이런 트랜잭션이 만들어지고 그게 매일 갱신되는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되고 있다가 아직 다 이제 쓰진 않았는데 이제 뭐 동훈이가 이제 난 이제 그만둬야겠어 뭐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걸 이제 정산을 해야겠죠. 그동안 결제가 이루어졌으니까. 정산을 하는 걸 마지막에 만들어 놓은 그 트랜잭션을 블록체인에 그냥 올려버립니다. 올려버리고 나면 얘가 이제 블록체인에 있는 지갑의 잔액이 바뀌겠죠. 그래서 동훈의 지갑에는 2.3 비트코인이 있고 그 멀티시그 지갑에 이제 돈이 다 빠져나갔고 그리고 연진의 지갑에는 이제 0.7 비트코인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걸 보면 만약에 이제 얘가 실제로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건 두 개의 트랜잭션만 일어난 거예요. 그 처음에 멀티시그 지갑에 3비트코인을 넣는 요 트랜잭션 하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정산하는 2.3, 0.7 이렇게 나누는 이 트랜잭션만 일어난 거죠. 중간에 매일 사실 저 트랜잭션들을 갱신했지만 이건 오프체인 상에서만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때 사실 수수료가 들거나 이렇지는 않았죠. 그래서 사실은 7번의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되는 걸 사실 단 2번의 트랜잭션으로 바꿔서 그 수수료를 낮추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오프체인에서 그냥 트랜잭션에 대한 서명들만 하고 있는 건 사실 블록에 들어가는 커퍼메이션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처리 속도도 엄청 빠르겠죠. 그런 효과를 이제 노리는 것이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얘를 사실 다르게 보면 맨 처음에 예치를 해놓잖아요. 동은의 지갑에서 이제 멀티시그 지갑으로 3비트코인을 예치를 해놓는데 이렇게 예치했다는 건
동은이라는 지갑에서 연진의 지갑으로 한 방향으로만 돈을 계속 보낼 수 있는 어떤 그 크기는 3비트코인짜리 채널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요. 그래서 이제 반대 방향의 뭐 채널도 똑같이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연진이 갖고 있던 뭐 비트코인을 멀티시그 지갑에 예치해 놓고 똑같은 걸 하는, 그러면 양방향 채널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연진이는 다른 사람하고도 똑같은 채널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채널들을 쭉 연결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럼 그 채널들이 연결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그 네트워크들을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제 사실 살펴보면,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아무리 이제 잘 만들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있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그냥 무너져 버리면, 비트코인이 이제 없다고 보면 사실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도 의미가 없어지겠죠. 얘는 비트코인을 빠르게 주고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채널들인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까 1층이 무너지면 이제 2층도 같이 무너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약간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면 레이어 1이 없어지고 났더니 레이어 2가 같이 무너지는 느낌이다. 그러면 이제 레이어 2라고 볼 수 있고요. 얘랑 굉장히 비슷한데 다른 방식은 사실 사이드 체인이 있습니다. 사이드 체인은 이제 2층에 있는 건 아니니까 옆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이드 체인 자체가. 그래서 옆에 있기 때문에 레이어 1이 무너지더라도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 잘 돌 수 있죠. 그리고 대신에 레이어 1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어떤 브릿지라고 불리는 중간에 프로토콜이나 뭐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다른 레이어 1하고 이제 연결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사이드 체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레이어 2 얘기가 많이 나오면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레이어 2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롤업 얘기가 같이 나오는데, 이제 롤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레이어 1이 1층이고 레이어 2가 2층이라고 보면 1층하고 2층 사이를 연결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이 있겠죠. 뭐 건물로 치면 계단을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사다리를 그냥 세워놓을 수도 있고, 뭐 에스컬레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연결하기 위한 방법들도 이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거는 뭐 채널이라는 방식을 쓰고, 예전엔 지금 이제 이더리움에서 쓰는 이제 롤업도 뭐 옵티미스틱 롤업이나 GK 롤업 뭐 이런 방식들을 쓰는데, 이런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레이어 1과 2를 연결할 것이냐를 이제 나타내는 어떤 기술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요 세 가지, 이거 말고 사실 더 있는데, 뭐 예전에 많이 이야기됐던 뭐 플라즈마 뭐 이런 것도 있고, 채널도 사실 뭐 페이먼트 채널도 있고 상태 채널도 있고 좀 다양한데, 그냥 좀 단순화시키고 좀 이야기가 많이 나온 애들로만 보면 채널이 있고, 이제 롤업 중에 옵티미스틱 롤업이 있고, 롤업 중에 이제 GK 롤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요 순서대로 좀 복잡해집니다. 구현하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복잡도 측면에서 좀 복잡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사실 기능이 딱 정해져 있죠.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하는 기능은 그냥 BTC 전송 기능만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이제 레이어 2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서 하는 건 이제 비트코인 송금 트랜잭션들을 쭉 모아서 최종 상태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이제 탁 내려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는 이제 전송과 관련된 채널 방식이라서 이제 페이먼트 채널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예시에서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얘가 중간에 계속 0.1 비트코인을 계속 보내는, 이제 매일매일 보내는 트랜잭션들이 일어났지만 결국 이제 확정 짓는 건 최종 상태 0.2, 2.3은 동문한테 보내고 0.7은 이제 연준이한테 보내는 최종 상태가 밑으로 내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송금 트랜잭션들만 최종 상태로서 내리는 이런 것들만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은 사실 이더 전송 기능만 있진 않잖아요. 뭐 이더 전송도 있고 ERC20이라는 뭐 토큰 전송도 있고 뭐 NFT의 전송들도 있고 그 외에 뭐 수많은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들이 실행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이렇게 EVM이라 불리는 그 어떤 그 코드 해석기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해야 되는 게 이제 훨씬 다양해지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업도 이제 레이어 2라고 보면 원래 이더리움에서 할 수 있었던 것들을 사실 레이어 2에서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트랜잭션들의 최종 상태를 모아서 그걸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제 반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자 하는데, 그걸 이제 구축하는 방식이 이제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이고, 하나는 이제 GK 롤업이고, 이런 것 같고, 이제 옵티미스틱 롤업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옵티미스틱은 뭐 그냥 사전 찾아보면 낙관적인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위에서 어떤 트랜잭션들이 롤업, 이제 옵티미스트 롤업에서 만들어진 트랜잭션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레이어 1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반영할 때 그걸 그냥 위에서 잘 했겠거니라고 이제 가정하고 그냥 밑으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약간 정말로 이제 낙관적인 방식으로 잘 했을 거라고 이제 가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근데 사실 그렇게 가정해 버리면 누군가가 이제 잘못된 정보를 최종 상태로 이제 반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제가 누군가한테 사실 2이더를 전송했는데 그걸 뭐 5이더를 전송했다고 뭐 이렇게 그 최종 상태에 딱 다르게 반영한다든지 뭐 이러면 사실 그 어뷰징이나 어떤 사기 형태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잘 됐다고 그냥 치지만 그걸 어떤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둬요. 그래서 그 이제 보통은 일주일 정도를 기간으로 두는데 신고 기간 동안 누군가가 이건 최종 상태를 좀 잘못 반영한 거야라고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받아들여지면 그거에 대한 뭐 보상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있는 상태는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닐 거잖아요. 신고 기간 동안 아무 신고가 벌어지지 않아요. 확정이 된 상태일 테니까. 그래서 레이어 2에 있던 상태를 최종 상태로 반영하는데 이제 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GK 롤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GK 롤업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뭐 사람이든 프로그램이든 어떤 기간을 둬서 이렇게 신고하는 기간을 두지 말고 위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최종 상태를 어떤 증명의 형식으로 암호 알고리즘을 통해서 증명으로 그냥 검증해서 그냥 그걸 계산해서 맞는지 틀린지 검증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은 아니지만 암호학 방식이 이제 영지식 증명이라서 이제 GK 롤업이라는 이제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되고요. 얘는 이게 영지식 증명이 아직 지금은 좀 이제 많이 쓰이기 시작하는 단계이긴 한 것 같은데 아직 막 제너럴하게 엄청 쓰일 정도의 이제 복잡함을 좀 하긴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걸 바로 이제 모든 종류의 그 위에 뭐 이더 전송이나 컨트랙트 실행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GK 롤업이 이제 적용되는 방식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적용이 돼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많이 했던 거는 이더리움이나 이제 ERC20 토큰 전송과 같은 것들만 이제 GK 롤업 위에서 해결하는 것들이죠. 이제 얘를 가장 많이 했었던 건 이름이 헤르메트였나? 네, 그런 프로토콜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쓰지는 않아요. 당연히 이제 이더리움을 전송의 가스비를 조금 아끼려고 뭔가 아니면 ERC20 토큰을 전송을 많이 하려고
이런 롤업을 쓰거나 이러지 않겠죠. 보통 이더리움 내에서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는 건 이더 전송을 하는 일들도 있지만 사실 스마트 컨트랙트하고 이제 어떤 통신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연구되고 이제 솔루션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 쓰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저런 제너럴한 기능들을 이제 롤업에서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이제 GK 롤업을 활용하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는 DYDX인 것 같아요. DYDX는 어찌됐든 일종의 탈중화 거래소인데 그 탈중화 거래소, 이제 내가 원하는 탈중화 거래소의 기능만 이게 원래 탈중화 거래소를 오더북 방식으로 하고 이러려면 좀 수수료 뭐 이런 속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늘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만 해결할 수 있는 방식으로 GK 롤업 기술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좀 제너럴한 솔루션보다는 내가 어떤 D앱의 입장에서 그 D앱을 활용하는 목적으로만 적용해 놓은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 사실 이제 그 GK 롤업을 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건 이런 것 같아요. 좀 제너럴한 이더리움에서 할 수 있었던 원래 수많은 기능들을 그냥 롤업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이제 그 옵티미스틱 롤업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일들을 그래서 얘는 이제 이름은 이제 GK EVM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EVM이 어떤 스마트 컨트랙트로 만들어진 코드들을 해석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같은 건데 그거를 영지식 증명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좀 만들겠다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제 전체 뭐 옵티미스틱 롤업이나 아니면 GK 롤업의 다른 방식들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가장 최종적으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그러니까 GK EVM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대표적인 예시는 이제 GK 싱크가 이제 2.0이 GK 싱크 1.0은 사실 GK EVM을 지원하는 건 아니었고 GK 싱크 1.0은 아마 첫 번째 말씀드린 이더 전송이나 이런 것만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리고 GK 싱크 2.0으로 오면서 GK EVM을 이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폴리곤은 이제 폴리곤 GK EVM이라는 체인으로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폴리곤 GK EVM이 아마 어제 오늘 런칭이 인넷이 런칭이 됐나 뭐 이렇다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두 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K EVM을 통해서 이제 이게 두 개가 다 거의 지금 다 시작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GK EVM이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시작 단계에 좀 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2 얘기가 나올 때 늘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는 폴리곤인 것 같아요. 폴리곤이 레이어 2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폴리곤은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레이어 2는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사이드 체인도 그래서 레이어 2랑 같은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오늘 이야기한 측면만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이게 폴리곤 네트워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더리움 위에 있으면 그러면 레이어 2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옆에 있으면 그냥 사이드 체인일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 이제 어디에 있을까를 좀 살펴보면 폴리곤 네트워크가 헷갈리게 만드는 건 약간 이렇게 생겼기 때문이 그래서 양쪽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이드 체인처럼도 붙어 있고 그리고 이제 레이어 2처럼도 붙어 있어요.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고 그 이제 사이드 체인으로 붙어 있는 어떤 연결고리는 그 POS 브릿지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좀그 불리고 있고 그리고 레이어 2는 이제 얘는 롤업은 아니고 이제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제 레이어 2를 이제 구성하는 다른 기술이 있는데 그 방식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플라즈마 레이어 2는 잘 안 쓰이는 것 같아요. 얘도 아까 옵티미스틱 롤업처럼 레이어 1과 2 사이를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반면에 POS 브릿지 같은 경우는 그 플라즈마에 비해서 훨씬 빠르게 그 체인 간의 자산을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POS 브릿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최근에
폴리곤이 이제 뭐 사이트나 뭐 브릿지 그 사이트를 좀 개선하면서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는 플라즈마로 넘길 건지 그냥 POS 브릿지로 넘길 건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플라즈마 브릿지로 넘겨지는 그런 메뉴가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POS 브릿지 위주로 좀 더 서비스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폴리곤이 앞에 말씀드린 폴리곤이 GKEVM을 한다고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런칭도 했다고 그랬고 얘는 또 원래 알고 있던 폴리곤하고 이제 어떤 관계인지가 이제 좀 중요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얘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폴리곤 레벨넷과는 이제 별도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적인 이름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그동안 많이 썼던 그 폴리곤 체인의 이름은 폴리곤 POS라는 이름의 체인이고요.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자체적인 POS 합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폴리곤 GKEVM은 이제 전형적인 GK 롤업 형태로 이제 연결되어 있고 GKEVM을 지원하는 체인이 됩니다. 그래서 둘과는 이제 별도의 체인이고 폴리곤 POS 체인에서 우리가 뭔가 트랜잭션을 이제 발생시키면 여기서는 그 네트워크 수수료를 매틱이라는 이제 폴리곤 네트워크의 그 네이티브 토큰으로 이제 쓰게 되는데 폴리곤 GKVM에서 뭔가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 이제 그 롤업으로 이루어진 체인들은 대부분 그 수수료를 그 네트워크 수수료 가스비를 이더리움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폴리곤 GKVM도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으로 이제 네트워크 수수료를 내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